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제네시스는 현대의 럭셔리 브랜드죠. 브랜드의 볼륨을 키울 때는 모델 라인업의 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네시스 브랜드는 EQ900이랑 G80 두 가지 모델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G70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작은 모델.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G70은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70이 나오면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승용차 라인업이 완성이 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G70의 엔진 라인업은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스팅어와 같습니다. 2.0 가솔린 터보와 3.3 트윈 터보, 그리고 2.2 디젤 세 가지가 탑재가 되고 AWD를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2.0 터보의 AWD 사양입니다. 2.0 터보는 상위 트림에 스포츠 패키지가 있는데, 스포츠 패키지는 일반 G70보다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보닛 디자인은 상당히 과감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보닛의 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영국적인 냄새도 나긴 합니다. G70은 출시 1년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사전 정보도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스팅어보다 차가 작을 것이다, 그리고 가벼울 것이다 였거든요. 실제로 G70이 나와 보니까 정말로 스팅어보다 차가 작습니다. 근데 약간 작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관에서 보는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수치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팅어가 2905mm인데 이 G70은 2835mm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로 보면은 전고를 제외한 모든 사이즈가 스팅어보다 작습니다. 이와 함께 보디 형태도 좀 차이가 있죠.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백인데 G70은 전통적인 세단의 형태입니다. 이 뒷모습의 경우에는 뭔가 근육질을 영상시키게 하는 디자인이고요. 스포츠 패키지는 머플러가 듀얼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보다는 역시 좀 더 멋있긴 하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의 색상은 레피스 블루인데, 이 G70의 디자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이어는 스포츠 패키지에 포함된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입니다. 스팅어와 같은 사양이고요. 사이즈는 앞이 이 둘도로의 40R19, 뒤가 255의 35R19입니다. 스포츠 패키지에는 브렘보 브레이크도 포함이 되어 있죠. G70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실내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풀옵션 기준으로 이 실내의 고급스러움이 급 이상인 것 같아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도어 트림과 시트에 적용된 다이아몬드 퀼팅 패턴인데, 이게 적용이 되면은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도어 트림과 시트에 적용된 이 가죽이 시각적인 것만큼 고급스럽진 않아요. 약간은 좀 뻣뻣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소재는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필러부터 천정까지 적용된 이 스웨이드도 고급감을 높이는 부분이죠. 실내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이 운전대인데, 이 운전대에는 크기도 좀 적당하고 손에 잡히는 감각이 참 좋습니다. 특히 이 중간 부분에는 반 펀칭이 적용이 됐는데, 저 부분의 촉감이 상당히 좋아요. 약간 물렁물렁 하면서도 손에 착착 감깁니다. 그리고 스포크에 적용된 버튼은 기존의 현대나 제네시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단점 하나를 꼽자면은, 트릭 컴퓨터나 메뉴를 선택하는 저 다이얼이 있잖아요. 저 다이얼이 보통 엄지손가락으로 조작을 하잖아요, 굴려서. 근데 저게 잘 안 감겨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손가락과 잘 밀착이 안 되고 좀 미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도어 트림도 알루미늄과 가죽을 잘 섞어서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유리의 경우에는 1열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고 2열은 원터치가 적용이 안 됐어요. 제네시스 브랜드 정도 되면은 가장 작은 차라도 원터치가 적용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는 그냥 보통인 편인데, 보통 현대차가 도어 포켓의 디자인을 잘 하거든요. 근데 G80도 그렇고 제네시스 브랜드는 도어 포켓의 크기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칼럼 옆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이랑 차선 유지 장치, 주유구, 트렁크 개폐 버튼이 모여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대에는 조절 도어도 전동식입니다. 그리고 풋레스트와 페달 두 개에도 알루미늄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스포츠 패키지에 포함이 된 거죠. 시트의 착좌감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일단 시트의 크기가 넉넉하고, 시트의 포지션, 그러니까 가장 낮게 했을 때도 꽤 많이 내려가요. 아마 스팅어보다 좀 더 시트 포지션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가장 제가 낮게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시트의 경우에는 쿠션의 앞부분도 늘릴 수가 있죠. 지금은 제가 가장 앞쪽으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모니터는 요즘 현대가 밀고 있는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됐는데, 화질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면은 좀 움직임은 있는 편인데 잡소리는 없어요. 주행 중에도 마찬가지고. 보통 돌출형 모니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면은 잡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G70은 그렇지는 않아요. 모니터 내 메뉴는 뭐 기존의 현대차라든가 제네시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차량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커스텀 모드에서 이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 변속기도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세 가지,
스티어링 휠도 컴포트와 스포츠 2가지, 서스펜션 그러니까 AW도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3가지, 그리고 액티브 엔진 사운드의 경우에도 이렇게 4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EQ900에 이어서 G70에도 운전 자세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EQ900은 계기판 내에서 메뉴가 나왔는데 이 G70은 모니터에 나오네요. 스마트 자세 제로 들어가면은 자기의 신장과 앉기 몸무게를 입력을 할 수 있는 탭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저랑 딱 맞네요. 제가 신장이 117이고 앉은 키는 뭐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몸무게도 70과 79kg랑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세를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 추천 자세 이동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시트가 권장하는 자세로 이동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맞아요. 결정적으로 지금 시트가 가장 뒤로 물러나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EQ900 시승기 때 김미양 기자도 이걸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때도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수입차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잘 맞지가 않거든요. 이 기능은 뭔가 신기하긴 한데 그렇게 효용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현재 자세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2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자세에서 이제 제가 원하던 포지션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맞추잖아요. 등받이도 거의 90도로 하고 그러면 뭔가 건강하지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맞추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시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포지션을 조절을 하잖아요. 하면은 지금 어느 부분을 조절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시가 됩니다. 날개 조임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이 날개 조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 사이드 볼스터가 조여지고 컴포트 모드로 바꾸면 다시 쫙 풀립니다. 이 공조장치의 다이얼이나 이 오디오의 다이얼 이런 거는 촉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소리도 좋고, 그리고 공조장치는 상당히 직관적이고요. 이렇게 한눈에 봐도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전자식 기어 레버는 G80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이 부분의 소재도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전자식 기어 레버는 확실히 사용하기가 편한 게, 그러니까 R&D는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P는 이렇게 한 번만 딱 누르면 됩니다. 버튼으로. 그리고 기어 레버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과 스톱 스타트, 오토 홀드 등의 버튼이 모여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기존의 현대차들은 보통 이 버튼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훨씬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운전 중에도.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꽤 좋은 편이고요. 다른 현대차와 메뉴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죠. 특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는 주정차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로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USB 단자가 하나 더 마련이 됩니다. 이 G70의 실내를 보면은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의 소재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여요. 예를 들면은 이 선글라스 수납함인데, 이 안쪽에 부드럽게 이제 천이 깔려 있는 건 당연하고, 이 수납함 자체의 플라스틱이 꽤 괜찮아요. 야간에는 이 테두리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내의 무드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좋은 차 또는 고급 브랜드 차 같은 경우에는 무드등이 요즘 많이 채용이 되는 추세인데, 이 G70은 따로 도어 트림에는 무드등이 없어요. 계기판은 7인치 LCD고요. 속도계의 경우에는 그 눈금 사이가 너무 촘촘해서 시인성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요즘에는 뭐 디지털 속도계도 있고 또 거기다가 HUD까지 있기 때문에 속도계 자체의 시인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속도계에 300까지 새겨져 있는 게 또 눈에 띄죠. 이 가운데 액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이 보통 트리 컴퓨터 화면이죠. 그리고 여기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면 여기에 내비게이션 관련 정보가 뜨는데, HUD에도 뜨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까지 또 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기존의 뭐 G80이나 다른 현대차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죠. 그리고 고속도로 안전구간 자동 감속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가끔 제한 속도보다 조금 높게 해서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카메라 제한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이 기능은 2017 산타페에도 있었죠. 이것도 3가지로 세분화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차로 이탈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만 하는 거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말 그대로 차선 쪽에 붙었을 때 보조만 하는 거거든요.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는 차선 이탈 능동 보조는 그러니까 차선 가운데로 더 유지하는 기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로 들어가면은 오일 온도와 엔진의 토크, 터보 엔진의 부스트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포스의 값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랩 타이머 기능도 있습니다. HUD의 시인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여기에는 속도계와 내비게이션, 뭐 과속 방지턱, 속도 제한 속도 등의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표시 밝기의 경우에는 지금이 15 상태인데,
20으로 하면은 너무 좀 쨍해서 약간은 좀 눈이 아플 수도 있어요. 휠 베이스의 차이에서 대략 예상을 할 수 있지만 G70의 2열은 스팅어보다 좁아요. 2열 도어의 문은 좀 큰 것 같지만 막상 열면은 들어가는 입구는 좋은 편이고, 특히 들어갈 때 머리와 저 천정이 약간 좀 걸리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적고 전체적인 거주성이 좀 떨어집니다. 무릎 공간의 경우에는 스팅어와 좀 차이가 있어요. 1열 시트는 역시 제가 운전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약간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2열 시트의 등받이가 좀 고추 서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팅어는 약간 좀 누워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열에 앉으면 뭐 그렇게 아주 넓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뭐 거주성이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2열 승객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팅어는 가족용 차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2열 거주성까지 포함을 하면, 반면에 G70은 거의 앞좌석 중심의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열에도 성인이 앉을 수는 있고 뭐 아이들이 앉으면 뭐 충분한 공간이지만 그런 거주성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팅어의 경우에는 무릎과 앞뒤 사이에 이렇게 주먹 2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약간 남았거든요. 근데 G70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핸드폰, 이게 노트5인데 이게 안 들어가죠. 그리고 고급차에 이런 그물은 좀 안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뭐 뒷바퀴 굴림 차들이 그렇듯이 이 가운데 부분이 불룩하게 솟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2열은 2인승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USB 단자 하나가 마련이 됩니다. 2열 시트의 착좌감 자체는 좋은데 시트의 등받이가 약간은 고추 서 있는 느낌이 있고, 이것 때문에 머리 위 공간도 조금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앉았을 경우에 머리랑 천정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반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머리 위 공간은.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키스루는 따로 없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시트 3단계가 마련이 되는데 2열에도 열선 시트가 3단계인 건 그렇게 흔치가 않죠.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는 상당히 작은 편이어서 무슨 병 같은 것을 수납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트렁크는 반듯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이 시각적으로 봐도 그렇게 공간이 큰 편은 아니죠. 그리고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열 시트는 6대4로 분할 폴딩이 가능합니다. G70은 트렁크 천장에도 마감재를 잘 냈어요. 고급차의 경우에도 이 트렁크 천정에 마감재가 없이, 그러니까 철판이 훤하게 드러나는 차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는 타이어 모빌리티 킷이 있습니다. 엔진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변속기는 자동 8단입니다. 2.0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은 255마력인데 스포츠 패키지가 255마력이고 일반 2.0은 252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를 뒀어요. 이 엔진에 스트럿바가 있으니까 이 엔진룸 전체의 분위기가 뭔가 스포티합니다. G70 2.0은 공회전 소음이 약간은 의외예요. 현대 기아가 워낙 방음 같은 걸 잘하고, 그리고 또 기존의 제네시스 G80이 방음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네시스 브랜드니까 저는 공회전 소음을 좀 되게 잘 잡았을 줄 알았는데 약간은 좀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러니까 음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공회전 때 엔진 돌아가는 그 음색 있잖아요. 음색이 좀 안 좋아요. 뭔가 약간 디젤차 같은 소리? 이 G70은 공회전 때의 이 음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색 자체가 또 그렇게 썩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물론 이 차가 출력 차이는 크진 않지만 아마 또 스포츠 패키지라서 또 약간 좀 음색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그거는 뭐 제가 그냥 252마력 그냥 2.0은 타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죠. 주행 느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확실히 이 G70 2.0은 좀 더 좀 컴포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형제차인 스팅어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G70은 스팅어보다는 조금 더 컴포트하지 않나. 물론 그 컴포트하다고 해서 무슨 주행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또 그거와는 또 약간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전과 달리 단순히 그 하체가 좀 부드럽다고 해서 그걸로 뭐 운동 성능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좀 컴포트에 좀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적인 용도의 속도라든가 뭐 가속 페달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는 이 차가 고급차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 질감이 고급스러워요. 엔진이라든가 변속기의 그 작동 질감이 상당히 매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차가 고급차구나 라고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행 품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속 60km인데 이 속도에서도 이 타이어에 구르는 소리가 있잖아요. 좀 잘 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 차가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라고 스포츠 타이어를 끼고 있고, 그리고
AWD 사양과 2WD의 그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그 18인치와 19인치, 그러니까 타이어가 달랐어요. 브리지스톤이랑 파일럿 스포츠 4. 그 둘은 그러니까 주행 중 소음이 좀 차이가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포츠 타이어를 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타이어 소음은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운전을 쭉 하다 보면은 이 차가 방음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대략 뭐 80, 90 이렇게 달리면은 간혹 가다가는 그 2열의 외부 소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라든가 그런 게 또 뒤쪽에서 좀 들리는 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면은 방음에 아주 신경을 쓴 차는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략 한 90 정도만 돼도 이 A필러 쪽 있잖아요. 이 A필러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요. 물론 차가 주행을 하면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건 당연한데 이 바람 소리가 좀 고르게 들려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들리는데 특정 부위에서 바람 소리가 나면은 그거 역시도 승차감이나 뭐 고속 안정성까지 넓게 보면은 떨어뜨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체는 컴포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컴포트한데, 그러니까 같은 2.0 사양의 스팅어와 비교를 한다면 얘가 좀 더 부드럽지 않나.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는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되게 흡수를 잘해요. 취향에 따라서는 뭔가 차에 좀 롤이 많고 하체가 좀 약간 좀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와 코너링 능력과는 또 다른 문제라서 또 코너에 들어가면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평소 때의 움직임과 이 코너에 들어가서의 이 머리가 돌아가는 그 움직임은 상당히 달라요. 이 같은 코너에서 보면은 2.0 그 뒷바퀴 걸린 스팅어보다 그 움직임 자체는 얘가 더 앞쪽이 더 안으로 더 감기면서 그 속도 자체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처럼 평소 때 이렇게 살살 달릴 때와 코너를 좀 빨리 돌 때는 또 상당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방금은 컴포트였고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차는 그 AWD인데 별로 AWD 같지가 않아요. 코너를 돌 때 보면. 물론 이거는 지금 한 방향으로 긴 코너를 돌 때만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연속된 코너라든가 무슨 뭐 슬라로나 징카나 서킷 이런 거와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AWD 그러면 코너를 좀 빨리 돌아갈 때 언더스티어가 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좀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언더가 날려고 할 때 조향을 더 꺾어주면은 안쪽으로 더 감기고, 코너를 좀 빨리 돌 때 보면 뭔가 앞이 좀 무거운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으로 좀 잘 감겨요. 평소에 이렇게 달리면 스포티한 운전과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코너에 들어가면은 그거와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G70에도 런치 컨트롤이 적용이 됐죠. 런치 컨트롤 사용 방법은 뭐 비교적 간단한데,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ESC 버튼을 한 3초 정도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왼발로 밟고, 그리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이렇게 쭉 밟으면은 RPM이 대략 한 2600rpm 정도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놓으면은 런치 컨트롤이 실행이 됩니다. 스팅어 때도 그렇지만 G70 역시도 런치 컨트롤 사용할 때 회전수를 뭐 아주 높게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뭐 2600rpm 정도니까 뭐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이 달려 나갈 때의 가속감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런치 컨트롤 사용을 했다고 아주 박진감이 넘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ESC가 완전히 해제가 됐을 때는 스마트 컨트롤의 작동이 안 되네요. 보통 반자율이라고 하면은 가운데로 가는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이 G70은 가운데로 가는 기능이 되게 좋아요. 기존의 현대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로직도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깜빡이를 키면은 기능이 해지가 되고요. 그리고 끄면은 3초 정도 있다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 시트의 측면 사이드 볼스터가 조이는데 이 뭔가 약간은 좀 긴장감을 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저 스팅어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모든 상황에서 다 좋다고 장담은 못 드리는데, 이 동일한 단방향 코너에서는 이 G70이 스팅어 뒷바퀴 굴림보다 더 좋지 않나. 일단 속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구동력 그 제어에서
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톱 스타트 때 꺼질 때는 작동이 되게 깔끔한데 다시 켜질 때는요 좀 떨림이 있어요. 약간 양쪽으로. G70 2.0의 가속력은 대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스포티하게 빠르진 않지만 일상 용도는 충분하고 가끔 스포티하게 타기에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팅어 2.0과 뭐 거의 비슷하죠. 이 가속력 자체는 스팅어 2.0 후륜 있잖아요. 뒷바퀴 굴림차와 거의 뭐 비슷하거나 조금 빠른데 그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략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력이 이 G70이 약간 좀 더 빠르긴 합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이 차가 그래도 비교적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꽤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속도에 올라가면은 차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면은 있지만 그 이하의, 그러니까 좀 일상 제한 속도가 조금 빠른 속도, 그 정도에서는 이 안정감은 꽤 충분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아마 컴포트와 스포츠일 것 같아요. 이 컴포트와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엔진 변속기라든가 뭐 하체의 댐핑 그리고 스티어링까지 세팅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의외로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체 같은 경우만 해도 스팅어 3.3은 컴포트와 스포츠의 차이가 컸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그 정도로 큰 편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스포츠로 달리고 있는데 이 스포츠에서 컴포트로 바꾸면 댐핑이 조금 물러지는데 그렇게 뭐 차이가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스티어링 같아요. 그러니까 컴포트에서는 이 스티어링이 좀 느슨하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뭔가 좀 더 민첩한 그 조향을 할 때 좀 유리하긴 합니다. 예, 아까는 이 코너 스포츠였는데 지금은 좀 컴포트 모드로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돌아본 결과 이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G70과 스팅어는 뭐 같은 플랫폼에 비슷한 사이즈에 그러니까 구성이 비슷하잖아요. 뒷바퀴 굴림에. 그리고 타이어는 동일하고 제가 탔던 차랑 근데 동일한 코너를 비슷한 속도로 돌아가면은 이 G70이 타이어 소리가 좀 덜 나요. 그러니까 스팅어는 타이어 소리가 이거보다 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작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8단 변속기는 성능이 무난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변속 충격이 적고 제가 어제 오늘 주행거리가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1박 2일 타면서 아직까지 변속 충격이 없었어요. 간헐적으로 보통 현대기아차 8단 같은 거 타면은 뭐 K7도 그랬고 막 후진하고 그럴 때 가끔가다 한 번씩 퍽 하고 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아직까지 그런 변속 충격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반면에 이 차가 스포츠 패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게 변속기가 뭐 아주 스포티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자동으로 변속이 될 때 좀 더 탁 하고 좀 끊어지는 맛은 있는데 그조차도 변속 충격을 줄이려고 좀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로 변속을 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5단에서 4단 내렸어요. 그러면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D 모드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로 한번 변속을 하면은 그 후에는 D 모드로 안 돌아와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도.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 D 모드로 다시 복귀를 하고 싶으면은 이 플러스 패들 시프트를 좀 길게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D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예, 제네시스 G70을 어제 오늘 타봤는데요.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차답게 여기저기에서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장점을 몇 개 꼽자면은 물론 풀옵션 기준이죠. 실내가 극 이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안 보이는 부분의 소재까지도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상급 모델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소위 말하는 고급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현존하는 그 편의 장비는 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차는 작지만 그 고급 브랜드 또는 비싼 차로서의 그런 상품성은 이렇게 두루두루 갖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코너를 돌 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는 약간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그런 성격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정석 주행을 하면은 그냥 스포츠 패키지라는 말이 약간 좀 무색하게 그냥 컴포트하고 보디롤도 있고 좀 그런데 막상 코너에 들어가면은 꽤 날카로운 핸들링 성능을 보이고 특히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 G70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기아가 그 세팅하는 그 전자제어 있잖아요. 그게 한 단계 조금 더 발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승할 때 도는 그 코너를 이제 빠르게 진입을 해서 돌아 나가다 보면은 거의 이제 속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어가 어느 적정 시점에서 제어가 되는데 이 차는 그
바로 같은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팅어보다도 속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단점으로는 많은 현대기아 차들에서 고속주로 나타나는 이 세차 냄새가 있고요. 이 차가 지금 한 300km에서 정도 받았는데 세차 냄새가 좀 있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는 저 트렁크 쪽에서 들리는 잡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또 민감한 소음이 있는데, 확실히 소음에 너무 민감하다 그러면은 이 19인치라든가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스팅어의 예에서도 제가 느꼈던 것처럼 스팅어 18인치와 19인치니까 브리지스톤 타이어와 미쉐린 타이어에서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 타이어 노면 소음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G70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타이어 소음에 좀 민감하시다면은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50km, 40km 정도의 속도에서도 타이어 소음이 귀에 잘 들리는 편이거든요. A필러에서 들리는 이 특정 부위의 풍절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차를 패밀리 세단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확실히 2열이 큰 단점이 되겠죠. 그 2열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열의 거주성이 좀 떨어져요. 굳이 스팅어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2열은 좀 성인이 앉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전체적인 거주성이 떨어집니다. 무릎 공간도 그렇고 머리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패키징을 보면은 이 차는 작은 고급차를 지향을 하는데 아무래도 앞자리 위주의 성격이 되겠죠. 그리고 엔진 사운드의 경우에는 현대기아가 지금 가상 엔진 사운드가 들어간 차종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소리가 제일 좋은 차는 K5 GT예요. K5 GT의 엔진 소리가 음량도 크지만 음색 자체가 좀 좋거든요. 스팅어도 그랬지만 이 차는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음색이 좀 탁하고 뭔가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2열 유리가 원터치가 아닌 것도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비슷한 사이즈의 스팅어와 함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고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2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열 빼면은 이 G70이 좀 더 땡기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G70과 스팅어는 브랜드가 다르죠. 그러니까 기아와 제네시스의 브랜드의 차이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이로써 제네시스 G70 2.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승은 볼보 XC60이 될 것 같고요. 그 시승회 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족스럽거나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승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스팅어보다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뭔가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가속을 할 때 보면은 차가 좀 떨려요. 이 차가 공회전도 차가 좀 떨거든요. 시트 같은 데서 진동이 오고, 가속을 할 때 보면은 좀 앞쪽이 약간 좀 이렇게 좌우로 약간 좀 떠는 좀 그런 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가속을 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다, 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코너는 잘 돈단 말이죠. 보통 그 평상시에 그런 느낌이 있으면 코너도 잘 못 돌기 마련인데 막상 코너는 또 잘 돌고,